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유기화학 2 첫 시간을 시작할 단계인데요. 기존에 배웠던 다양한 작용기 대비해서 유기화학 2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화합물들은 카보닐 화합물이라는 패밀리들인데요. 이 카보닐 화합물들은 기존의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작용기들과 약간 다른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카보닐 화합물의 패밀리인 알데하이드와 케톤에서부터 카보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다양한 카보닐 화합물들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명명법, 그리고 구조와 결합,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질, 그리고 합성법,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보닐 화합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카보닐 화합물은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들을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화합물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모두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유기화학 1에서 배웠던 다양한 작용기들은 알킬 그룹 옆에 어떤 할로젠이 치환되어 있다거나 알킬 그룹 옆에 OH가 붙어 있다거나 이렇게 탄소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헤테로 원자에 대한 그런 작용기를 배웠거나 또는 탄소에 연결된 다중결합, 탄소 옆에 이중결합이라거나 또는 삼중결합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간단한 구조의 작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기존의 형태와 약간 다르게 생겼죠. 탄소에 이중 결합을 가진 헤테로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단일 결합 연결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특성에 의해서 훨씬 더 반응성이 크고 일단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기존의 다른 작용기 대비해서 반응성이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반응성과 그리고 큰 반응성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작용기를 배운 후에 카보닐을 배우는 거죠. 카보닐을 배웠다는 것은 이제 유기화학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카보닐을 이해하면 내가 유기화학을 잘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카보닐 화합물의 이름부터 불러보고 각각의 챕터에서 우리가 한 챕터씩 다루게 될 테니까 소개를 하고 일단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닐 화합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은 바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알데하이드는 우리가 알켄의 수화 반응 또는 산화성 분해 이런 반응, 가오존 분해 반응 이런 것을 할 때 생성물로 만들어졌던 물질인데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한쪽 또는 두 쪽 모두 수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한쪽 또는 두 쪽 모두에 수소가 하나라도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 화합물을 알데하이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괴물이라는 영화를 볼 때 가장 첫 장면에서 그 미군 병사가 미군이 시켜서 한국 병사가 포름알데하이드, 포르말린이라는 것을 하수구에 막 버려서 괴물을 만들게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물질,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알데하이드의 한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에게 유해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고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알데하이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포르말린은 양쪽 모두 카보닐 탄소의 양쪽 모두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경우를 포름알데하이드 또는 포르말린이라고 하게 되죠.
그 물질이 바로 알데하이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카보닐 화합물이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양쪽 탄소에 모두 알킬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바로 우리가 케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물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케톤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거나 또는 대사증후군, 대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당의 분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질환에 걸렸을 때 몸속에서 케톤체가 돌아다녀서 입에서 뭐 이런 케톤 냄새 같은 뭐 휘발성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케톤체가 바로 이 케톤에서 유래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케톤 같은 경우는 카보닐 그룹 옆에 양쪽 탄소 모두에 알킬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경우, 바로 케톤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수소로 치환됐다? 그럼 걔네는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고, 양쪽 다 알킬 탄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케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가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있죠. 아세톤이 대표적인 케톤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양쪽 모두 메틸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아세톤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케톤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챕터에는 이 두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지만, 이제 일단 밑에 화합물들도 간단하게 이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화학 원을 배우는 동안 꾸준히 출연을 했었던 물질들이죠. 이 케톤도 알켄의 산화성 분해 반응 생성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또는 삼중결합 화합물의 수화를 했을 때 토토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케토폼으로 바뀌었을 때 케톤 또는 알데하이드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물질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소개할 물질들은 카보닐 그룹, 한쪽에는 알킬 그룹이 치환되어 있지만 반대쪽에 OH,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COOH. 이 화합물이 바로 카르복실산이라는 카보닐 그룹의 한 종류 물질이고요. OH가 붙어 있는 경우 카르복실산 구조, 아세트산 같은, 또는 우리가 이중결합을 에폭시데이션 할 때 과산화산 이런 걸 썼었는데, 그때 모든 산성 물질의 구조가 COOH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카르복실산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산소 옆에 다른 종류의 알킬기가 치환된 경우 이 화합물을 우리는 에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카르복실산 구조의 수소가 알킬기로 하나만 치환된 경우, 이 구조를 바로 에스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일단 소개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특징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각각의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이름과 구조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보닐 그룹 옆에 OH가 아닌 할로젠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 왼쪽의 구조를 우리가 아실 그룹, 아실기 이렇게 명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화합물은 아실기가 치환된 클로라이드다 라고 명명을 하게 돼서 애시드 클로라이드 또는 아실 클로라이드라고 부르게 되죠. 이 화합물은 우리가 방향족 화합물들의 EAS 반응을 할 때,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할 때 프리데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의 중요한 기질로 출연을 했었죠. 카보닐 그룹 옆에 클로린이 붙어 있는 경우 클로린이 잘 떨어져 나가면서 뭐 여기서 공명 구조를 이룬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애시드 클로라이드 또는 아실 클로라이드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케톤과 알데하이드를 지금 1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물질 같은 경우는 카르복실산과 그 유도체 패밀리들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19장에서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19장에서 다루어질 물질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마이드와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는 작용기를 가진 물질들이에요.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아민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을 조금 예상할 수 있겠죠. 아민 같은 경우는 알킬 그룹 옆에 NH2 이렇게 아민 그룹이 붙어 있을 경우 전체 화합물을 아민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 아민의 형태가 카보닐 옆에 붙어 있을 경우 NH2 아민이 카보닐 옆에 하나라도 치환이 되어 있을 경우 이 화합물들을 아마이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이드. 생체 내에 있는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 있죠? CO, 그 다음에 N, CON 이렇게 연결되는 펩타이드 결합이 바로 아마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펩타이드 결합이 아마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알킬 그룹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카보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화합물들을 펩타이드 또는 아마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화합물 작용기는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카보닐 그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이 축합된 것처럼 산소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마치 카르복실 산 2개가 만나서 가수분해,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탈수된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수물, 애시드의 무수물 형태다라고 명명을 해서 산무수물 또는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작용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이 화합물도 우리가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할 때 좋은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했었던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나오는 5가지 작용기들은 다음 챕터인 19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18장에서는 케톤과 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 애들은 이제 소개를 받아봤으니까 어떤 애들인지 대강 알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알데하이드와 케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명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